늘어나는 젊은 노인들,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 어제 오후,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점원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 나이대 고객은 자녀에게 선물하려고 오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태도는 전혀 노인 같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점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70이 맞나요? 연매장에서는 60대 남성이 최신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기능을 자세히 물어보며 등산할 때 유용하냐고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손주나 보살피던 나이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하고 배우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리키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젊은 노인, 영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등장이 경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늘어나는 젊은 노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소비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명품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집장만 하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독립했고 집도 마련했고 연금도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이 나이에 명품이 어울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다 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니 자기 또래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점원들도 이제는 시니어 고객을 환영했습니다. 구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백화점을 찾습니다.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화장품도 삽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씁니다.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전세금 모으느라 돈이 없습니다. 반면 자신은 빚도 없고 자산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50대 이상이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명품 소비는 더 높았습니다. 6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여행객의 절반이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백화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매장이 늘었습니다. 편한 의자, 큰 글씨,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시니어 전용 라운지도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소비의 주역은 젊은이가 아니라 중장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성은 만족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할 때 즐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노인들이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현상, 일하는 노인이 대세가 되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여전히 일합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들이 그의 경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자문하고 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고용하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40년 경력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일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친구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손수 만든 공예품을 팔았습니다. 수익이 꽤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요리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60대면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70까지, 80까지 일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해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70도 활동적입니다. 둘째, 연금이 부족합니다. 일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하고 싶습니다. 무료하게 집에만 있기 싫습니다. 기업들도 변했습니다. 시니어 채용을 늘렸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나이가 자산이었습니다. 시니어 인턴 제도도 생겼습니다. 젊은 직원과 시니어가 팀을 이뤘습니다. 정부도 지원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창업 지원도 늘렸습니다. 시니어 창업이 붐을 이뤘습니다. 남성은 만족했습니다. 일하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득도 생기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젊은 노인들은 경제활동 인구로 남았습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였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 실버 시장이 폭발한다. 한 기업가는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노인들이 헬스장에 올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회원이 몰렸습니다. 50대, 60대, 70대까지 등록했습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운동하기 불편했던 시니어들이 반겼습니다. 시니어 전용이라 편했습니다. 강도도 적절하고 시간대도 좋고 분위기도 편안했습니다. 트레이너도 시니어 특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점을 늘렸습니다. 경쟁업체들도 생겼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니어 전용 여행사가 생겼습니다. 느긋한 일정, 편한 숙소,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시니어 전용 카페도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의자가 편하고 메뉴 글씨가 컸습니다.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습니다. 버튼이 크고 기능이 단순하고 사용이 쉬웠습니다.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시니어 전용 앱도 개발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취미활동, 소셜 네트워킹을 지원했습니다. 부동산도 변했습니다. 시니어 친화 주택이 인기였습니다. 계단 없이 손잡이만이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시니어 타운도 조성되었습니다. 의료, 문화, 여가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금융상품도 다양해졌습니다. 시니어 전용 보험, 연금, 투자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시니어의 니즈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기업가는 놀랐습니다. 실버 시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50대 이상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시니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 세대 갈등이 경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문제도 생겼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자리를 노인들이 차지한다고 불평했습니다. 70까지 일하면 젊은이들이 취업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이 시니어만 신경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상품은 줄어들고 시니어 제품만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복지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이 계속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세금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컸습니다.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반면 시니어들도 억울했습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면 나라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세대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대립했습니다. 노인은 기득권이라고, 젊은이는 나약하다고 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세대 갈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력해야 하는데 대립하면 모두가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대 통합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말했습니다. 젊은 노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준비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회,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젊은 노인과 청년이 협력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했습니다.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티수를 결합했습니다. 시니어가 멘토가 되고 청년이 실행했습니다. 시너지가 났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기업은 세대 통합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시니어도 쓸 수 있고 청년도 만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니어가 청년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청년이 시니어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쳤습니다. 교류가 생기며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정부도 지원했습니다. 세대 통합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이 팀을 이뤄 일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활용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젊은 노인의 증가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버 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습니다. 실버 경제 규모가 앞으로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일자리도 수백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실버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